변호사님, 요즘에 뉴스에 스토킹 관련해서 기사가 너무 많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스토킹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스토킹 사건,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대부분이 아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이가 잘 유지가 된다면 이런 범죄가 될 리가 없겠죠. 뭐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는 게 저쪽에서 괴로움을 느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발생하는 경우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단순히 뭐 연인 관계에서 헤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떠나서 부부 관계에 있다가 이제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전 관계를 잊지 못하고 계속 연락하는 경우들이 있죠. 쉽게 말해서 자니? 그런 것들이 좀 심해지다 보면은 결국 다 스토킹으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오늘은 스토킹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들이 결국 스토킹이 되는지, 그리고 스토킹으로 만약 신고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 어떤 처분들이 내려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스토킹의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은 스토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법적 조문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읽어드리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불안감만 느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정한 행위들이 뭐가 있냐? 첫 번째가 이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들입니다. 불안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기다리거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쉽게 말해서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 주차해놓고 오는지 안 오는지, 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죠. 문자를 하거나 인스타 DM을 하거나 아니면 또 사진을 계속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요즘에 다 인정되는 것들이 부재중 전화, 전화를 안 받더라도 딱 봤는데 부재중 30통, 100통 어때요? 끔찍해요. 끔찍하죠. 예전에는 여기서 하급심이 좀 갈렸어요. 부재중 전화는 이건 굳이 스토킹까지는 아니다, 맞다, 이런 입장으로 좀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또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주거지 근처에다가 어떤 물건을 갖다 놓는 거, 물건을 갖다 놨는데 이거는 이제 피해자가 갖다 놓은, 설치해 놓거나 이런 것들을 훼손해 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 이게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폭넓게 좀 스토킹으로 다들 인정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요즘에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 최근 개정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스토킹이.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 관련해 가지고 피의자로 잡혔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든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다가가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힘들겠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처벌한다. 근데 다만 뭐 나중에 처벌 합의가 되면은 처벌 수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냐? 이거 그냥 단순히 몇 개 벌금만 내고 끝낼 거냐? 아니면은 뭐 실형까지 갈 거냐? 아니면 또 집행유예로 갈 거냐? 첫 번째는 기간이 얼마나 됐냐? 뭐 1년 한 거랑 뭐 하루 이틀, 뭐 한 5일 정도 한 거랑 다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냈냐? 사진을 어떤 것들을 보냈냐? 정말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 행동을 한 거랑 불안하다, 그 정도는 또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이력이 또 있냐, 과거에 이런 걸 했던 사람과 아니면 이번이 진짜 처음인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또 고려가 되는 게 조금 이따 말씀드릴 부분인데, 경찰이나 검찰이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로 다가가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경고를 해두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긴 사람들, 그러면 좀 더 괘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형량이 올라가고, 첫 번째는 무조건 벌금입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초범이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들어간 멘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지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초범인데도 집행유예 나오고, 뭐 짧지만 실형이 나오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스토킹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처를 하는 게, 개인이 그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봤자 먹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응대를 냈을 때 착각들을 하게 돼요. 저기서 뭔가 대꾸가 오죠, 대응이 오잖아.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뭔가 좀 열어주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만약 그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얘기나 좀 해보자, 왜 그러냐 나한테 도대체, 그런 것들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점점 더 심해져요. 어차피 나는 그걸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이쪽에서는 더 강하게 계속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의뢰인분이 오셔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의 내용 증명 하나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로 고소를 하고 싶다, 경찰 쪽에다가 고소장을 바로 접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응급조치, 잠정조치, 정말 이런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도 그 대응이 잘 되어 있어요. 가면은 어떤 스마트워치 같은 거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위험하시면은 이거 누르십시오.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그 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응급조치나 이런 것들을 바로 날리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뭐 몇 시에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웬만하면 더 이상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10건 중에 한두 건 정도, 그 정도 사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게 상대방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내가 이 친구를 걱정하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했던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야기를 통해서는 조금 해결이 어렵다. 뭔가 어떤 공권력의 도움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저쪽에다 경고성 멘트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데에 좀 기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해자분 입장이시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뭐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해결하시기보다는 조금 단호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가해자로 만약 그렇게 됐다. 약하지만 가해자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사회나 재판부나 수사기관 어디에서도 스토킹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은 자유의사로 피해자 쪽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처벌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잘 알고 계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